자, 25학년도 9월 편권 4번에서 7번입니다. 자, 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과 관련된 지문이에요. 한번 봅시다. 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국은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부당한 광고를 규제하는데 이거를 공정거래법과 그리고 표시광고법이라는 두 가지 이제 항목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원래 1번, 2번 이렇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쌤 원래 필기에는 이게 이렇게 아예 필기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그냥 야, 우리 지문은 어차피 공정거래법이랑 표시광고법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네모를 쳐놨거든. 근데 여러분들한테 구분하기 위해서 1번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봅시다. 공정거래법이라는 것은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하니까 항상 뭐가 나올 거냐면은 내가 필기를 따로 해놓을게. 원칙적으로 금지는 무슨 얘기냐면 예외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해됐죠? 항상 시험 문제다가 내가 영어 문법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원칙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이제 법칙들이죠. 주로 이제 법이라던가 혹은 영문법도 마찬가지야. 법칙이니까. 그런데 이 법칙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예외가 존재할 거예요. 그 예외가 되는 그 조건들이 되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외를 만들어내는 조건들이 있을 건데 그 조건이 되게 중요해서 이걸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냅니다. 봅시다. 자, 그래서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라는 것은 사업자가 상품, 용역을 거래할 건데 거래 상대방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 이걸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이제 제조업체가 되는 거고, 제조업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제 소매점이죠. 소매점의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가 물건을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500원에 했고 너네한테는 우리가 800원에 넘길 거야. 그런데 소비자한테는 이거를 2,000원에 팔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물은 되게 이게 물이라고 치면 우리 물은 되게 비싼 거야. 비싼 거라서 프리미엄 프리미엄을 하고 싶어. 프리미엄 이미지를 내가 가지고 싶어가지고 원래 이거 제조원가는 500원밖에 안 돼.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마진을 붙여가지고 300원에 마진을 붙여가지고 800원에 팔았지만 실제로 너는 이거를 1,200원 더 마진을 붙여가지고 해. 라던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해주는 거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권장 소비자 가격이 뒤에 나와 있잖아요.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체가 소매점한테 이 가격으로 팔라고 강요는 안 돼요. 권장 소비자 가격을 써놓을 수는 있어. 이건 법에 있어. 써놓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걸 강요할 수가 없다가 우리 지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강제성이 있으면 안 돼요. 됐죠? 다시. 그런데 그 어쨌든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정해서 야,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구속 조건을 붙여가지고 거래하는 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량이 이제 구속 조건이라 이런 거겠지. 물량이 이제 예를 들어서 1,000개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1,000개 줄게. 대신에 너 이거 2,000원에 팔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2,000원에 안 팔면 나 너한테 물량 안 줌. 이런 게 이제 구속 조건이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 안 돼요. 됐죠? 자, 거래 가격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상관없이 다 포함하는 거고, 그래서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강제성이 있으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권장 소비자 가격이 실제 가격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강제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왜 안 되냐면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죠. 그리고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할 거예요. 유통 조직의 효율성도 저하시킬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정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어져요. 됐죠?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판매자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할 수밖에 없지. 생각을 해봐봐. 내가 1,000원짜리야. 1,000원짜리인데 마진이 그럼 나한테는 적어도 이걸 1,000원에 팔면 이걸 아마 800원에 들어왔을 거고, 그러면 1,000원에 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걸 팔 때마다 200원이 남는데 내가 이 마진을 150원만 해. 그래서 이거를 950원에 판매할 거야. 이럴 수 있잖아. 이래가지고 최대한 더 많이 팔고 싶어. 옆에 편의점 보니까 이걸 1,000원에 팔던데 나는 이걸 950원에 팔아서 조금 더 팔고 싶어 하면은 당연하게도 가격 경쟁을 해야 되잖아. 가격 경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비자에게 더 좋죠. 소비자에게 좋지만 소비자한테만 좋은 게 아니에요. 가격 경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시장이 개선되어져요. 시장이 개선되어지니까 시장 자체의 효율성도 증가돼요. 즉 이 사람도 돈을 많이 벌어요. 결과적으로는. 됐지? 이게 이제 영업의 자유랑 똑같은 거 어쨌든. 그래서 그런데 봐봐, 이게 되게 중요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뭘 받지 않냐면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돈은 이제 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일한 예외가 뭐냐면 출판된 저작물이에요. 그래서 책은요 이 가격대로만 팔아야 돼요. 책은요 법이 따로 있어요. 책은 그 고시 가격으로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왜 그러냐면 옛날에 책이 이제 아주 사양 산업이잖아. 그리고 이제 워낙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제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책들은 경쟁이 너무 심해요. 경쟁이 너무 심하고 서점별로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심지어 서점 지점별로도, 그러니까 교보문고면 교보문고 지점별로도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매장에서 내가 완전 이제 가격을 내가
이제 돈이 개 많아. 돈이 개 많은데 내가 이제 이 시장을 점거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어떤 서점에서 A라는 서점에서 아예 이렇게 해버린 거야. 모든 책을 50% 할인해버려. 모든 책을. 그럼 다 일로 모이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B, C, D, E는 무너지겠죠. 없어져 버릴 거야. 이해돼? 그런데 이제 이 A는 이 손실을 감수할 자본이 있어. 예를 들어서 자본이 있으면 이 시장에서 BCD가 없어지고 A가 돼버리잖아. 그럼 이 이후부터는 얘네가 이제 120에서 130 받아도 아무런 말을 못해. 이런 식의 이제 독과점 형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법으로 규제해서 책은 입 다물고 정해진 가격으로만 팔게 했어요. 이걸 이제 정찰제를 시행한 유일한 곳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지점별로 마진의 일부를 포기하는 거라서 10%까지는 할인이 돼서 이제 교보문고가 가면 10% 할인 쿠폰을 주는 거야. 요거까지는 돼요. 나머지 이상은 안 돼. 법에 걸려요. 어쨌든 출판물은 그래서 출판 제작부는 정지 대상이 아니야.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서 내가 체크한 거야. 또한 이런 경쟁 제한 폐해보다도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거 이제 A라는 제조업자가 예를 들면 제조업자가 이제 B라는 이제 소매업체한테 넘길 건데 내가 이거를 갖다가 원래는 이거 500원밖에 안 해. 근데 우리 공장이 작아가지고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이걸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물량이 많지 않은데 사람들이 너무 원해가지고 이 새끼가 내가 500원에 넘겼는데 그런데 이거를 한 10,000원에 팔아. 이럴 수 있잖아. 이렇게 팔면은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10,000원짜리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공장이 작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저 인간이 돈 많이 벌려고 봐봐. 내가 고생했는데 돈은 이 새끼가 많이 벌고 맞지? 그럼 이것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 소비자가 피해 보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우리가 이제 이거를 무조건 너는 1,000원에 팔아라고 이걸 강제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내 입장에서는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고 이런 이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1,000원에 팔라고 강제하는 경우 즉 봐봐 이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어쨌든 있는 거니까 이건 되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걸 사업자가 입증해야 돼. A가 B한테 넘길 때 내가 이렇게 강제했습니다를 얘가 입증해야 돼. 얘가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이걸 아무도 입증해 주지 않아. 본인이 입증해야지만 본인이 가능한 거야. 그치? 이게 중요해요. 누가 입증해야 내가 법에서는. 자, 두 번째 이제 표시광고법입니다. 표시광고법에서는 부당한 광고는 금지할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광고는 자연의 자유라서 영업의 자유로 보호를 받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리는 거짓 과장 광고 그리고 은폐나 축소하는 기만 광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고 아까랑 다르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형사처벌을 안 받아요. 내가 그래서 물결을 쳐놨어. 형사처벌을 안 받는데 얘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한 추천과 보증 그리고 이용 요구를 통한 인터넷 광고가 늘면서 부당 광고 심사 기준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자 봐봐 제3자가 얘기를 할 거야. 제3자가 얘기를 할 건데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실제 사용해 봐야 돼요. 그리고 경험적 사실에 부합해야지만 제재받지 않아. 전문적 판단인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이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회학과 교수인데 교수 A야. 그런데 내가 광고를 돈을 받고 해줬어. 광고를 돈을 받고 해줬는데 이거 의료기기야. 나는 의료기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내가 어느 분야긴 한데 어쨌든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래서 의료기기에 전문가 광고를 하는 순간 이건 걸립니다. 얘도 처벌받고 얘도 처벌받아요. 이러면 안 돼. 알겠지? 건의할 거면 반드시 그 분야가 겹쳐야 돼.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좀 이따가 잘 봐봐.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리스트 중에 하나야. 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리고 추천 보증인이 광고에 활용되면서 하게 되면은 당연히 사업자로부터 현금 등의 이런 돈을 받았으면 이거를 명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유튜버들이 이런 거 명시 제대로 안 했다가 한번 개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광고 계약서를 쓸 때 보통 이런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야 이거 누가 확인하겠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넘겼던 거야. 그래서 이제 뒷광고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봐봐 몰랐어. 무지로 인해서 몰랐으면 뒷광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됐죠? 이해돼? 알았는데 명시하지 않았어 뒷광고라고 한 거야. 뒤에서 장난쳤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 새끼가 알았다란 이 뒷광고라는 말 자체 뒷광고라는 말은 없어. 이 사람을 기소할 때 뒷광고죄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인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이면에 뭐가 있다? 이 새끼들이 알고 장난쳤다라는 거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받았으면 반드시 명시를 해야 돼요. 됐죠? 자 어쨌든 이용우기 후기라는 게 있어. 이용우기 광고라는 게 있어. 봐봐. 자 그래서 사업자는 본인한테 유리한 거를 광고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지 당연히. 그런데 불리한 후기를 비공개하거나 삭제하면 안 돼요. 이건 이제 부당 광고가 될 수 있어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문제가 생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삭제하면 안 돼 원래.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근데 인플루언서들이 애매한 게 인플루언서는 사업자이면서 사업자가 아니거든. 소매업자이면서 소매업자가 아니야. 공구를 하잖아.
공구는 한마디로 단체 구매예요. 이거 좋은 거 같아. 그래서 그냥 이 좋은 거를 우리가 한번 구매하자. 근데 단체로 구매하면 저렴해지는데 이 총대를 내가 맬게야. 됐지? 대신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마진은 일부 내가 가져갈게. 여기서 이제 사업의 형태가 일어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업체로부터 물건을 정기적으로 구매받는 소매업자는 아니에요. 또. 그래서 이게 애매한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자기의 이런 이제 그 댓글들을 비공개하거나 삭제하는 하잖아요. 실제로 하지 않는데 그걸 이제 제한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좀 애매해서 됐지. 어쨌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쇼핑몰 안 돼요. 원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 후기의 게시자를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게 객관적 내용이면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성립하지 않아요. 문제 봅시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답으로 볼게요. 봐봐. 경험적 사실을 할 거면 경험적인 지식에 부합해야 되는 거지 전문적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항상 얘기하듯이 그게 딱 맞아야 돼요. 전문적 지식이면은 전문가 이제 그 자문 이런 걸로 받는 거야. 나머지 것들이 받는데 요런 것들에서 문제를 출제할 거니까 충분히 요런 거 이제 장난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한번 꼭 체크해 보시고 이해하셔야 돼. 88번 보자. 내가 써놨어. 88번의 기억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야. 니은은 이용 후기 광고야. 그럼 잘 생각해봐. 근데 우리가 요런 단어에만 좀 매몰되어가지고 실제로 얘가 어떤 카테고리인지 까먹거든. 네모친 거. 그 네모친 카테고리는 얘는 공정거래법이고 이용 후기 광고는 표시광고법이야. 이 법이 달랐어요. 봅시다. 자, 이해로 적절한 것은 기억.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시장 경쟁의 폐해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된대요. 이 해당되는 건 예외였죠. 그죠? 예외였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예요. 됐죠? 무슨 말인지 알지?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폐해보다 작은 경우에 허용되는 게 아니라 금지되는 거였지. 미안해. 내가 반대로 봤어. 봐봐. 소비자 후생 효과가 폐해보다 크면 됐죠? 크면 예외로 인정하는데 요거를 대신에 뭘 해야 돼요? 이거를 사업자가 증빙해야 돼요. 이해되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지금 경우는 소비자 수증 효과가 작아요. 작다는 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까지만 되어 있어. 근데 이거 그래서 금지하는 거였잖아. 그럼 이 행위 자체는 허용이 안 되는 거지. 그지? 금지한다가 될 거예요. 됐죠? 자, 기억 2번. 기억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목적은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야.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가격 결정을 네 맘대로 해라라는 거야. 알겠지? 자, 니은 3번. 니은을 할 때는 사업자는 영업의 자유를 보호받지만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요. 보호하는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야. 한마디로 보호한다야. 알겠지? 자, 4번. 니은은 사업자가 자사의 광고를 직접 작성하는 거는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주문엔 그런 게 없었어.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는 있어. 근데 홈페이지는 있는데 거기에 사업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거는 이 이용 후기 광고가 아니에요. 이용 후기라는 것은 제3자가 하는 거라고 분명히 표시되어 있어서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근데 내가 이걸 놓쳤거든. 요거에. 그래서 요걸 하고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봐봐. 자, 그래서 제3자가 어디 나오냐면 이용 후기에는 여기 나와 있어요. 봐봐. 소비자의 상품 이용 후기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소비자라는 표현이 제3자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어쨌든 타인이야. 내가 하면 안 돼. 사업자가 하면 안 돼. 알겠지? 사업가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 대표가 있고 이게 이제 법인이야. 법인이 있으면 법인이랑 A라는 회사가 있는데 대표는 이제 그럼 대표 오동건은 두 가지 신분이 있는 거지. 하나는 A의 대표가 되는 거고 하나는 그냥 개인이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내 사이트에 내가 후기를 올린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개인으로서 썼어요.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 법적으로는 이게 맞는 얘기니까. 근데 실제로는 틀려요. 왜냐면 개인이 결국 A의 대표라서. 그죠? 그래서 안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건 좀 조심하시고 장난을 치는 놈들이 있다 이 얘기야. 자, 5번 봅시다. 기업은 사업자하고 소비자 간이 아니죠. 그죠? 사업자 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업자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이렇게 소매업자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니은의 경우에는 소비자와 소비자 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틀렸다라는 거 꼭 체크해 두시고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 자, 89번 보겠습니다. 89번 쌤이 하나하나 다 적어놨거든. 잘 봐. 자, 특정 판매 가격을 지정해서 이거 A가 지금 쓰레기거든요. 값이 지금 쓰레기야. 개 쓰레기야. 저거 이게 조소야. 알겠지? 이렇게 썼어요. 농담 삼아서 쓴 건데 잘 봐. 이 사례는 실제로 한국에서 굉장히 만연해요.
이해됐죠? 굉장히 만연해요. 알겠지? 그런데 이것들이 밝혀지지 않는 이유는 일단 내부의 거래 내역이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건화가 되지 않는 것뿐이야. 어쨌든 자, 갑이라는 친구가 이제 거래를 했어요. 특정 가격 제시해서 이미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이제 했죠. 한 거야. 이건 한 거고 원래는 이제 처벌받아야 돼요. 근데 형사처벌이 되지 않아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야. 시정명령이나 혹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야. 또한 이용욱이 200개나 삭제해서 자기한테 문제가 되는 것들 부당 광고죠, 그죠? 내가 써놨어. 근데 박 교수팀, 박땡땡 교수팀의 A 상품을 추천 보정한 광고를 게시해서 잘 봐. 전문가의 광고를 한 건데 전문가 광고는 반드시 영역이 같아야 돼. 무슨 얘기냐면 A 상품의 전문가가 박 교수여야 돼. 이게 아니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또 자, 을은 근데 얘는 광고 대행사 직원이잖아. 얘가 미쳤다고 하진 않을 거야. 그래서 얘는 대가를 받았을 건데 그 지문에 안 나와 있어. 근데 대가가 있었으면 이거 명시해야 돼요. 그리고 소비자 병이 문제가 있다라고 게시했는데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고 그랬어. 근데 이 내용이 정당하면 고소가 애초에 해당되지 않겠죠. 처벌받지 않아요. 자, 적절하지 않는 것은 고르는 거니까 체크해 봅시다. 1번. 자, 갑이 A 상품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한 것도 부당 광고를 얘기해서 봐봐. 그래서 맞는 거고. 자, 2번. 박 교수 팀이 A를 실험하고 한 거였지만 실제로 실험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부당 광고. 이건 맞는 거죠, 그죠? 이거 이제 실제로 안 됐으면.